안녕하세요. 원친채TV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는 네 번째 방송으로요. 바닥재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바닥재는 인테리어에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자재고요. 제일 많이 쓰이는 자재가 장판, 그리고 마루, 그리고 타일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장판 같은 경우는 크게 2T, 2.5T, 3T, 4.5T, 6T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1.8T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셋집에 사용하는 가장 저렴한 장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2T, 2.5T, 3T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30평대 인테리어 하면 많이 사용되는 장판 자재라고 보면 됩니다. 4.5T, 6T 같은 경우는 소리잠이라고 해서 소리를 치운다는 뜻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장판을 사용하면 밑에 집에 시끄럽고 이제 사용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소리잠은 그런 점들을 보완해서 나온 자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경우에 뛰어다닐 수도 있고 쿵쿵거릴 수도 있는데 그런 소리도 같이 지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가이긴 하지만 소리잠도 요즘은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닥재 같은 경우는 LG 자재가 인기가 많은 상황이고요. 하나라는 브랜드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고 KCC도 판매를 하고 있지만 LG가 시장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판 이외에는 마루가 있는데요. 마루는 크게 강화마루, 강마루, 그리고 합판마루, 마지막으로 원목마루가 있습니다. 강화마루 같은 경우는 현가 시공이라고 해서 바닥을 이렇게 띄워서 시공하는 거죠. 바닥을 띄워서 시공하게 되면 마루와 마루를 이렇게 연결해서 시공을 할 때 쭉 연결해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쪽가리라고 하죠. 쪽가리로 AS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흘리게 되면 마루가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장점은 강성이 높기 때문에 잘 지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격대가 착하기 때문에 강하마루가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강하마루 같은 경우는 유명한 회사가 동아마루, 한솔마루, 그리고 한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판매되는 게 강마루인데요. 30평대, 40평대에 주로 시공이 되고 있고요. 가장 많이 판매되는 자재이기도 하고, 마루 시공을 할 때 80% 이상 이 강마루를 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마루는 침엽수림, 이렇게 생긴 소나무나 이렇게 활엽수림이 아닌 뾰족뾰족한 나무들에서 이 강성이 높은 자재를 채취해서 만들어지는 마루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마루가 좋은 이유가 바닥에 친환경 본드를 이렇게 도포를 합니다.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본드를 도포를 해서 마루 한 장 한 장 한 장을 붙여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물을 흘린다든지 잘못해서 찍었다든지 했을 때 하자 보수가 용이합니다. 한 장씩 교체가 가능하고요. 마루 메꿈제나 인두 같은 걸로 보수 작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강마루가 많이 쓰입니다. 가격대는 강마루가 8만원에서 10만원 선, 그리고 강마루가 12만원에서 15만원 선, 그리고 이렇게 V자로 생긴 헤링본 시공이라고 해서 헤링본 마루도 시공이 가능한 게 강마루 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합판마루는 한렵수림,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만들어진 나무 있죠. 그런 한렵수림의 나무를 사용하는 건데 자연스러운 질감은 좋으나 잘 찍힌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강마루도 강화마루 대비해서는 강성이 약하지만 합판마루는 특히나 더 약하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단납 특판용으로 사용하는 용도 이외에는 잘 사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판 인테리어 자재로는 조금 부적합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원목마루. 원목마루는 정말 좋습니다. 따봉입니다. 그런데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비쌉니다. 최소 금액이 평당 20만 원 선을 육박하고요. 가장 비싼 자재에서는 5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도 갑니다. 그러면 이 자재는 왜 이렇게 비싼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비싸면 좋죠. 모르면 비싼 거 사라고. 그런 말이 그냥 나오겠습니까? 차도 수입차가 좋고, 모르면 벤츠 S클래스 타라는 얘기가 있듯이,
비싸서 사기 힘든 마루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벤츠 같은 경우도 비싸서 S클래스 사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목 마루 같은 경우는 자연의 질감을 그대로 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나무라고 봤을 때 이 나무의 질감을 최대한 살려서 그 질감을 그대로 이렇게 갖고 와서 문양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둥그란 이런 나선형의 표현이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고급스러운 마감을 만족스럽게 이렇게 만끽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브러쉬라는 기법이 있어서 철심으로 마루를 이렇게 철심으로 이렇게 촥촥 이렇게 공장에서 돌리는 것 같은 그런 기법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UV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좀 더 이 표면이 번쩍번쩍하게 고급스럽게 원목 마루의 느낌을 살리면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원목 마루는 60평대 이상 공사를 할 때 많이 자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일인데요. 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평당 15만원에서 18만원, 많게는 20만원까지 들어가고 있고요. 왜 이 자재가 좋냐 하면 일단 물에 강합니다. 젖어도 상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할 때 깨끗한 느낌을 오래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좋죠. 근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바로 바닥에 시공할 때 구배를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바닥이 이렇다고 봤을 때 수평이 딱 직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걸 잘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바닥에 들어가는 저 백시멘트 같은 자재 그리고 이제 바닥에 들어가는 부자재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부자재를 이 압착이라고 부릅니다. 이 압착 자재를 사용할 때 조금 수평을 더 잘 맞춰주고 타일이 고르게 시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에 시공을 할 때는 이 압착을 난방용 압착으로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걸 인테리어 하실 때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일반 압착으로 하시게 되면 난방을 돌리고 나서 온도의 차이로 인해서 타일이 다다다다 소리가 나면서 한 번에 쫙 갈라지고 이렇게 펑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주의하셔서 인테리어 하실 때 난방용 압착 자재를 사용하셔서 바닥 폴리싱 타일은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자재가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집에서 생활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자재와 내가 맞겠는가, 그런 부분을 판단하셔서 하셔야 되고요. 가족 구성원과 나이, 그리고 어린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등의 여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용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편에는 조금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